네, 6.8절은 인핸스먼트 타입 모스펫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모스펫이라고 하면 다 이 타입을 얘기합니다. 모스펫이라고 하면 요거다라는 거죠. 네. 자, 이 인핸스먼트 타입 모스펫은 아까 디프레셔 타입 모스펫과는 달리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처음에 채널이 없습니다. 여기 비어 있어요. 예, 비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이상하지만 예, N 채널이 처음에 만들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예, 이거 만들려면 또 이제 공정이 더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공정이 더 이제 줄게 되겠죠. 한 번 이거 만들려면 여러분 그 공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반도체 8대 공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8대 공정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삥 돌아서 8번이면 끝나냐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 되게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지금 디프리스타인 모스펫과 거의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다른 점은 여기에 채널이 없다. 처음에 채널이 없는 상태다 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러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 채널이 생기게 돼야 되는데 생기게끔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걸어줘야 되겠죠. 자, 그 상태 게이트 만약에 전압이 걸어져서 채널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냥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을 거는데 이 전압의 크기가 작을 때는 이제 이런 식이 되고 점점 커지게 되면 뭐 이런 식이 되는데요. 우리 책은 이제 JFET에서 그렸던 그 그림의 형태를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인 것 같은데요. 뭐 추측이지만 주로 세로로 그리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로로 눕혀서 그립니다. 뭐 실제로 이제 제작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플래너로 제작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웨이퍼가 있으면 이 웨이퍼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다이가 있겠죠.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옆으로 눕혀서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원판이 되겠죠, 그죠? 예. 이 모습을 확대하면 이제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별도로 따로 이제 그린 그림을 통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그려져 있던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은 없앤 그림, 즉 이 그림을 90도만큼 시계 방향으로 돌린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물론 개념도예요. 개념도입니다. 자, 여기 메탈이 있고 여기에 서브스트레이트이 있고 자, 지금 이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지금 드레인 소스 사이에는 여기다 전압을 가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 전압을 조금씩 올리려고 합니다. 자,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려고 하는데 이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의 전압차가 여기 게이트 소스 전압차가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작게 되면 우리가 다이오드 했던 것처럼 유사하게 어떤 특정 전압보다 작게 되면 그러면 채널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채널이 형성되지 않아요. 이 게이트와 소스 사이 전압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게 P타입이고 여기 N타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프리션 리전이 있습니다. 디프리션 리전이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게이트하고 소스 사이에 전압을 가한다는 것은 게이트하고 이쪽에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도 전압이 가해지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 지금 인슐레이터가 있으니까 전류를 흘려주지 못하니까 여기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어느 정도 강해져야지만 여기에 전하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하들이 끌어들여서 여기에 프리 차지들이 여기에 쌓이게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런 정도가 못 된 상태라서 채널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VGS가 VT 스레시홀드 볼티지보다 더 커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여기 인버전이 일어나서 즉 프리 차지들이 자유전자들이 여기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죠. 여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플러스 쪽에 전자들이 끌려가고 홀들은 이쪽으로 이제 가고 전자들은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돼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채널이 딱 생기게 됩니다. 자, 채널은 생겼지만 지금 아직 VDS가 0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전이차가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즉 이쪽에는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전위차가 없으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없으니까 끌려가지 못하는 거죠. 어쨌든 이 인버전으로 인해서 여기에 인버전은 인해서라는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인버전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채널이 생긴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서 채널이 있는 상태에서 이 VDS를 이제 드디어 0이었었는데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VDS를 키우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드레인과 게이트 사이에도 전압차가 생기겠죠. 아까 전에 VGS가 VT보다 커서 여기 지금 채널이 생겼죠, 그죠? 자, 이 채널이 생겼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VGS잖아요. 그럼 VGD도 지금 게이트 입장에서 볼 때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대칭이죠. 따라서 이 VDS가 0이었을 때는 VGS나 VGD나 같았죠. 왜냐하면 여기나 전이차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VDS가 커졌어요. 0보다 커졌어요. 그러면 VGD는 VG-VD가 되는데 결국 VGS-VDS가 되겠죠. 그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VGD는 VG-VD니까 VG-VS 빼기 VD-VDS 이렇게 하면 VS를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니까 VGS-VDS가 되겠죠. 즉 VGD는 여러분들이 KBL 돌리면 쭉 가서 플러스 VGS 쭉 가서 마이너스 VD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전압이 여전히 VT보다 크다면, 이게 너무 작아서 VT보다 크다면 여전히 여기에도 채널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예. 아까 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채널의 폭이 넓지는 않지만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예. 이 부분을 우리가 리니어 리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VDS에 걸렸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는데 VDS가 커짐에 따라서 ID가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례하니까 리니어 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에 여기를 좀 확대하면 그러면 이런 거죠. 여기 소스가 있고 드레인이 있다고 한다면 처음에 자 이렇게 됐던 게 VDS 이게 이때가 VDS가 0 VDS 커지면 이게 이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할까요? 예.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폭이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게 VT가 딱 돼버리게 되면 VGD가 VT가 딱 되면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자, VT가 아까는 VT보다 컸었는데 이제는 VT가 딱 돼버렸습니다. 이 VT보다 작게 되면 채널이 안 생기는 거였었잖아요. 즉 채널이 안 생기는 것과 채널이 생기는 것의 경계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이 그림에서 이게 이 점이 여기에 딱 붙게 됩니다. 딱 붙게 됐을 때 그때를 핀치오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JFS에서 했던 거와 똑같죠. 핀치오프가 됩니다. 자, 핀치오프가 돼서 여기 딱 붙게 되는 거죠. 물론 핀치오프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JFS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선형으로 올라가다가 점점 이 폭이 좁아지게 되니까 여기 폭이 좁아지게 되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게 되면 VDS가 커져도 그에 비례해서 커지진 못하고 채널이 점점 좁아지게 되니까 증가율이 점점 증가율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감소를 하다가 정점을 딱 찍을 때 이때가 이제 핀치오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VGD가 VT보다 더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작아지면 여기 채널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있었던 것처럼 안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채널이 안 생기는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VDS의 전개가 이제 세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왔다가 여기를 뚫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구간에서는 JFET과 유사하게 VDS를 증가시켜도 ID는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아까 전에 이렇게 했었죠. 그죠? 자, 여기가 이제 핀치오프였는데 이 이후로는 평행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완전 평행선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올라가면 약간 증가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찬가지로 saturation region이 되겠습니다. saturation region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스펫에 동작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자세한 거는 반도체 소자공학을 꼭 공부를 하기 바라고요. 이 전자회로의 사실 목적은 아니니까 전자회로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회로를 꾸미는 쪽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JFET이나 혹은 디플레이션 모스펫에서 봤던 것처럼 VDS하고 ID하고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고 이 점선의 왼쪽은 오믹 리전이고 오른쪽은 세츄레이션 리전이 되겠고 이 점선으로 된 이렇게 구부러진 커브 이게 포물선입니다. 여기에 핀치 오프 볼티지를 다 이은 것들이죠.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을 갖게 되고 관계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반도체 소자공학을 이제 공부하면 다 이제 나오게 됩니다. 혹은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교재들에 보면 보통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러한 관계식을 갖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드레인 소스 그 다음 게이트에서 width하고 length하고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있었고 N채널의 경우에 전자의 모빌리티 그 다음에 인슐레이터 옥사이드 커패시턴스와의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제 상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우리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관계식의 모양은 y는 어떤 상수의 그냥 쓸까? bx-x제곱 즉 ax b-x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x가 VDS죠. 이게 VDS고 이게 ID죠.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제 이차함수고 하나는 0이고 하나는 b죠. 교점이 0과 b가 있을 것이고 자, 이런 포물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 중에서 이 왼쪽 부분만에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는 세츄레이션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요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게 이 부분. 각각의 VGS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VGS에 따라서 요게 달라지게 되니까. 이거는 뭐 상수가 되겠고요. 이 부분이 바로 요 컵에서 나온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 리전은 이 부분이 되겠죠. 이 플랫한 부분. 이 플랫한 부분은 VGS하고 ID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VGS하고 ID하고 관계가 있고 이 부분은 이런 관계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VGS가 스레시홀드 볼티보다 작게 되면 전류가 안 흐르게 되고 이거보다 큰 영역에서는 파라볼릭이다 라는 거죠. 2차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어떤 겁니까? 이거는 뭐 간단하죠. y는 ax 제곱을 x축에 대해서 vt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이런 포물선을 vt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을 이렇게 평행 이동시킨 이 그래프가 되겠죠. 그렇죠? 물론 왼쪽은 0이 되는 거죠. 오른쪽 부분만 유효합니다.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다 상수입니다. 상수.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JFET과 Depletion Time MOSFET과 Enhancement Time MOSFET 이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JFET이나 Depletion Time MOSFET은 관계식이 이렇게 생겼었고, 방금 전에 봤던 Enhancement Time MOSFET은 관계식이 이런 형태를 취했었죠. 우리 책에는 K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뭐 여튼지 간에 어쨌든 상수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이거나 결국은 패턴이 똑같다는 거죠. 예, 결국은 어떤 상수에다가 VGS 빼기 얼마의 완전 제곱식 형태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모양이나 같은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심볼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디플리션 타임 모스펫에도 얘기했었지만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드레인과 소스 사이 지금 채널이 없죠. 없다가 게이트에다가 전압을 가하게 되면 그러면 채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채널이 생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물론 여기 सब셋이 저기 일반적으로 이건 쇼트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쇼트가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아이고 이게 만약에 n이다. 그럼 채널이 생기게 되면 n 채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드레인과 소스 사이 여기가 만약에 n 채널이면 채널이 있다 없다 하니까 점선을 그리고 이쪽이 n이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p에서 n이니까 n은 화살표가 오는 쪽이니까 화살표가 오게끔 그리면 되고, 이게 만약에 p 채널이면 화살표가 나가야 되니까 나가게끔 그리는 형태로 심볼이 정의가 됩니다. 네, 모스펫의 데이터시 있습니다. 뭐 다 똑같죠. 자, 모스펫에 대해서 N 채널에 대해서입니다. 여기가 점선인 것으로 봐서 이제 인핸스먼트 타입이죠. 여기 인핸스먼트 타입. 그리고 N 채널이니까 화살표가 채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맥시멈 레이팅이 있고 전압과 전류와 파워와 온도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트레시홀드 볼티지가 여기 있죠. VGS threshold 볼티지가 있습니다. 이 양수죠, 양수. 아까 pinch-off 볼티지는 이제 N차의 경우에 음수였었죠. 네, 그에 반해서 이 경우는 양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AC에 해당되는 스몰 시그널에 해당되는 것들도 나와 있고, 스위칭 할 때의 뭐 딜레이 타임이나 이런 것들, 라이즈 타임, 뭐 프로퍼게이션 딜레이 타임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데이터 시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제가 삼성 반도체 이야기에서 그냥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보면 보다 자세한 얘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아까 우리가 위스가 있고 랭스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플래너하게 그리겠습니다. 그냥 아이고 뭐 아무튼 상관없지만, 자, 전류가 흐르면 이 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랭스가 짧으면 짧을수록 더 확 흐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류를 키우기 위해서 위스를 키우면 그러면 집적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집적도가. 그죠? 좁은 면적에 더 많은 디바이스를 넣어야 되는데 더 많이 못 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핀팻입니다. 핀팻. 예, 핀팻은 여기가 이제 그 물고기 지느러미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핀팻인 거죠. 원래는 이게 좀 그림이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폭이 요만큼인 거죠. 이렇게. 자, 이거를 접어서
원래 이렇게 되어 있던 종이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들면 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볼까요? 안에 빈 것처럼 생각해 봅시다. 일단 그러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데가 이쪽 면, 그 다음에 윗면, 그 다음에 왼쪽 면, 이렇게 세 면으로 흐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폭은 줄이면서 전류는 더 많이 흘려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정이 이제 핀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GAA, 예, Gate All Around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자료들은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도 많이 널려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VMOS입니다. 예, VMOS는 맨 윗줄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파워가 높은 곳에 그때 그런 곳에 쓰이는 그런 모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VMOS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요 섹션에서 아주 짧게 설명만 하고 책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도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CMOS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모스펫에 대해서 봤는데요. 모스펫이 아까 봤던 것처럼 N채널도 있고 P채널도 있습니다. 그런데 N채널만 갖고 회로를 설계하거나 혹은 반대로 P채널만 갖고 설계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 CMOS 형태로 컴플리멘터리 형태로 둘 다 같이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 로직 같은 경우에 이제 속도가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CMOS 형태로 이제 제작을 하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N채널 어디 갔냐? P채널도 있고 N채널도 있고 같이 페어의 형태로 쓰게 됩니다. 이 페어의 개념을 좀 이해를 하려면 간단한 example 보면 되는데요. CMOS 인버터가 여기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뭐 다시 그리면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붙어 있는 것은 이제 P 채널이고 동그라미가 없는 것을 N 채널에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모스가 이제 스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인슐레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비어서 그리는 거겠죠. 심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자, 이게 이제 하이가 들어가면 스위치가 붙게 되고 로가 들어가면 스위치가 아이고 로가 들어가면 스위치가 오픈이 되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하이가 들어가면 얘는 스위치가 붙고 얘는 스위치가 끊어지게 되죠. 따라서 출력은 이렇게 돼서 로우가 됩니다. 붙어 있죠, 이렇게. 반면에 로우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끊어지고 얘는 붙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하이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되는 거죠. 동작 원리는 그렇습니다. 뭐 유사하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낸드 플래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듣는데요. 뭐 사실 뭐 그건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낸드를 생각을 하면 낸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논리 게이트로는 이렇게 그리죠. 그죠? A, B가 들어갔을 때 이제 A, B의 반대죠. A, B의 반대가 이제 출력으로 나오게 되는 건데 인버터가 돼 있죠.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N타입 쪽에 자, 이렇게 해서 A,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P타입 쪽에는 반대 이제 시리즈가 있으니까 P타입 쪽에 반대로 패러렐로 아이고 A, B 해서 이제 출력을 뽑으면 좀 Y 입장에서 보게 되면 A하고 B가 둘 다 하이면 둘 다 붙고 해서 출력이 로우가 되는 거죠. 둘 다 하이면 이제 로우가 되는 거죠. 둘 다 하이면 끊어지고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로우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걸 지워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할까요? 예. 자, 이쪽이 만약에 로우였다. 로우하고 하이가 들어갔다. 그거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하이가 떠야 되겠죠. A가 로우니까 여기가 로우, 여기가 하이가 되면 로우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지울까요? 아예 그냥 여기를 이렇게 끊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하이가 들어갔으니까 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가 뜨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회로를 이제 CMOS로 구성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JFET과 Depletion Time MOSFET과 Enhancement Time MOSFET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예,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전압과 전력 관계식, 그리고 관계 곡선, 식과 곡선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인풋 임피던스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무지무지하게 크죠, 그죠? 그 다음에 인풋 커패시턴스가 이러이러한 정도이다. 예,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면 되겠습니다.